뭐 속보가 뭐예요? 윤 대통령 속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속보 옥중 메시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닙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윤석열 대독, 크게 세 가지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첫 번째는 옥중서신으로서 바로 오늘입니까? 드론 사령관이 되겠지요. 구속됐습니다. 그분께서 지난주에 특검에 불려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드론을 쉽게 말하면 내란 특검팀에서는 조은석 특검팀 농지법 위반에는 범죄자입니다. 그 조은석 특검팀에서 드론 사령관을 부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그때 북한 평양에다가 왜 드론을 보냈느냐, 외환 아니냐,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을 유도하려고 했는 것 아닌가라고 덮어 씌우려고 하자 드론 사령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정당한 국가의 통치 행위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왜 보냈냐 묻거나 외환으로 덮으신다면 어느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또는 어느 사령관이 그 정책을 또는 군사적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겠느냐라고 반박했죠. 쉽게 말하면 그 외환이 아니라 드론을 보낸 것은 우리 북파공작원 HID라 부르지 않습니까? 북파공작원을 끊임없이 북한에 보냈습니다. 왜? 북한을 염탐하기 위해서. 여러분 FBI, CIA, 톰 크루즈 보시지 않습니까? 적구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죠. 그 적구에 가서 염탐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이적 행위고 외환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 특검팀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때려 구속시켜버렸어요. 그걸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첫 번째 달라는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방문했던 모스탄 대사도 정확히 표현했고 우리가 상식이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좌파 언론과 민주당이 선동 내란이다 내란 속에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사과하라 거기에 동조대가 국힘의원들조차도 사과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뇌된 거야. 국힘 의원들까지도 전부 다 좌파에 넘어갔는 거야. 왜요? 그게 바로 국민들 여론도 좌파 언론 민주당에 속아서 그래 내란이다 비상 내란이다 해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만들고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고 중심 잡아야 되고 국힘 의원들마저도 지금 뭐랍니까? 사과하라 유린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김용태가 그랬잖아요. 이것들 전부 다 정신이 좌파로 이미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합시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입니다. 과연 비상사태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누가 판단하죠? 내란이나 외환이나 국가 혼란 상태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그것은 오직 대통령만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에요. 따라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적인 허구 단어입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결과 자, 이런 비상계엄은 내란이 됐죠?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선고도 받지 않고 형사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만 초중학교 사회 지식만 가져도 내란 수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은 뭐죠? 북한에 돈 갖다 줬잖아. 100억, 800만 불. 이건 뭐죠? 이적죄가 될 수 있잖아. 반박해보라고. 변호사들 반박해보라고. 하지만 이재명에게 우리가 이적죄,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유엔 제재 위반이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휴반자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심까지 선고받다가 결국은 현재 이화영은 7년 8개월 선고받았죠. 하지만 이재명은 대통령 되자마자 재판을 못 하겠다,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파 언론들 아까 봤죠. 친한기를 거구몰이 하는 것도 프레임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말이죠.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전한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방문했던 모스탄 대사가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분 뭐죠? 형사법 대사이기도 하고 법 전문가고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물었죠? 또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하니까 NO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을 쫓아낸 그 세력들이 쿠데타 세력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스탄 대사의 멘트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자 글씨를 좀 키워주십시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형도 확정되지 않았지 않냐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옥중 서신을 가지고 옥중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는지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매의 눈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언론에서는 어떻게 선동하는지를. 자, 글씨 좀 더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대통령 출마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정치를 출마할 때부터 첫째 줄에 이미 형거의 길로 그저 너무나 힘든 과정을 들어섰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이 미션,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정치에 나섰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뭐라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인 정치 질서, 헌정 질서가 절체절명 위기로 판단했다. 이게 대통령 고유 판단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설명드렸죠. 계몽이 되었잖아. 그게 계몽령 아닙니까? 29번의 탄핵, 일방지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까지도 다 조사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있나니 뭐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란으로 덮어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죠. 그런데 정치적 탄압은 제 하나로 족하면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10여 명의 군인들,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이 현재 감옥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통은 나 하나로 족하다.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니까 다른 군인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 아니냐. 첫 번째 나오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대통령의 명령이죠. 따랐던 많은 군인들, 우리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군인은 뭐에 따라 죽고 뭐에 따라 삽니까? 명령에 따라 죽고 명령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가야 됩니다. 소대장님, 중대장님 앞으로 가면 죽잖아요. 가라면 가는 게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군인. 그래서 계급 있고, 저도 군대 생활, 이덕명에 시작해서 병장 전이했지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아까 바로 들어온 사령관까지 또 구속됐잖아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 맞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밝혀내고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셋째 줄에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보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봐라, 내가 진짜로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권력 장악하려고 했다면은 250명을 국회에 보냈겠냐? 2,500명, 25,000명 보냈지. 두 번째 실탄도 없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내란이냐? 무슨 참 진짜 이거 그거 아니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최소한 병력만 저 보냈고 그다음 그 위에 좀 내려보십시오. 저는 지금은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은 괜찮은데 일신의 고통은 괜찮은데 제 한 몸이야 뭐 어찌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돼가는 모습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믿는다고요? 대한민국을 믿고 있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한길도 약속드립니다. 전한길도 자유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한길 뉴스 실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되어서 저도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 다시 묻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란이라고요? 아니잖아. 내란이라도 그거는 거짓말이고 선동이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 모든 고초,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지요? 누가 했습니까? 그 원흉이. 그래 놓고도 지금 부끄럼 없이 떵떵거리면서 오늘도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전한길이 입당시키는 거 막으라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역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동훈이라는 한자라도 여러분들 혹시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당대표도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그는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봤듯이 대통령의 비상기업을 선포했는데 바로 이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어요. 아셔요? 팩트 체크입니다. 내란은 곧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한동훈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이재명 손잡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국회에서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민주당 185석으로는 도저히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만 없었다면, 친한밤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지금 이재명 정권 탄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모든 원흉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동훈 때문 아닙니까? 한동훈 씨 보고 있나? 한 달들 보고 있어? 반박해봐. 반박해보라고! 지금 보수 무너뜨리고 분열 누가 만들었는데 한동훈이잖아. 그래놓고도 안철수 보고 있나? 윤희숙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 한동훈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손잡고 지금 전한길이가 국힘 왜 들어간지 아세요? 이런 것을 진실을 저는 밝혀내고 우리 함께 국힘을 제대로 만들자.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전한길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한 자리 하려고 합니까? 당대표 하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수인 장군처럼 100일 종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 혁신위원장이죠. 안철수 의원, 김용태 의원, 그리고 한동훈, 한 딸들 전한길 말에 반박해봐. 반박해보라고! 단 하나의 거짓말이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뭉칩시다. 뭉쳐가지고 저는요 어제 뭐 이렇게 오늘 뉴스에 또 전한길이가 10만 명을 국힘에 가입시켰다.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고 민주당에 맞서 싸우자. 이게 여러분 국힘다운 모습이고 보수 우파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들은 누구랑 싸웁니까? 지금 전한길에 입당했다니까 전한길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이 적입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님, 기준을 반드시 잡으십시오. 왜 흔들리십니까? 결국은 원내대표까지도 결국은 그들 귀에 또 속아 넘어가고 할 겁니까? 여러분, 매일 사과만 하자는 게 누굽니까? 그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몰이 합니다. 지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오늘 만났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 만났어. 결국은 친윤파 이쪽에 전환길과 같이 심지어 여러분 장동혁 의원도 거구됩니다. 거구.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맨날 우리 같이 가자, 전환길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장동혁 의원도 거구래요. 거구. 결국은 김문수 후보도 전환길이랑 같이 가야 된다 하니까 또 거구래요. 여러분 그들이 뭔지 아십니까? 한동훈 이름 석자 뒤에 또 언제나 석자가 따라다니죠. 배신자. 이거는 그가 정치로 있는 한 우리가 그 한동훈의 이름을 잊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바로 정확한 한동훈에 대한 정확한 한동훈의 제2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봤던 옥중 편지, 옥중 서신,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다른 군인들 다 풀어줘라. 내 하나로 족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속에도 국힘이 하는 꼴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에 대해서 지금 국힘 안에 더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전환길이가 국힘당 가입하는데 전환길이 여러분 국민의힘이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은 가입할 때 사상 검증을 합니다. 국힘은 자유정당이에요. 자유정당. 자유롭게 내 실명 확인하고 월 저는 만 원 내면 되잖아요. 책임당원이 되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런데 왜 전환길이 입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이게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진짜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들 이게 전부 다 언론이고 그 언론이 이게 바로 이재명과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죠?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세뇌시켜라. 거짓말도 반복이 하면 진짜가 된다. 바로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환길이처럼 뭡니까 이거? 평당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다 뭉쳐서 지금 전환길을 몰아내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관직에 갔을 때 본인이 탄핵당한 건 두 가지 때문이라 했습니다. 비상기업이 내란이라서 탄핵당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좌파 카르텔 때문에 공수처,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무역부에 좌파들이 장악한 사법부, 공수처, 언론, 선관위, 헌법재판소 좌파 카르텔 때문에 결국은 쫓겨난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모스탄 대사의 평가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득권 카르텔. 조중동을 비롯한 그런 기득권 카르텔,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들은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도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전환길이 오늘 다구리 당하는 느낌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야 진짜 전환길도 진짜 다구리 당하고 있죠. 국힘 의원들이 지금 전환길이가 우리 국힘 평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뽑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위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전환길을 지금 다구리시키고 출당시키려고 하면 윤리위원회를 연답니다. 전환길에 했는 멘트 중에서 당은 당규에 어긋난 게 있는지 검열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국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습니까? 과거부터 내려오던 보수파의 정당이 맞냐고요? 보수의 가장 기준이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이 자유함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따라갑니까? 이거는 검열한다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님 검열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천 지역구를 둔 송원석 원내대표님,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휘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여론에 넘어간다고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의견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요 나온 의견이 안철수인지 누군지 이따 뉴스 나올 건데 당원들이 전환길이 우리가 평당원끼리 뭉쳐서 이렇게 하자니까 평당원들 빼고 당원 투표 없애고 100%를 국민 여론에 의해서 당대표를 뽑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진짜 그들은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평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뽑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면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당원. 국가의 주인은 누구, 이재명이 아니고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보시면 옆에 화면 보입니까? 안철수하고 윤희숙이 하는 말이 뭐라고? 전당대회를 민심 100% 반영해 전환길 입당을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득권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반민주주의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 동영상 보시는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오늘 또 어떤 모임 갔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실시간으로 보신다던데, 우리 기존에 우리 국힘을 비롯해서 그 전신, 우리 보수우파, 정당의 어떤 수권 세력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 가졌던 그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가 전환기를 말하고 뭐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당 대표를 뽑으면은 그럼 당원 가입을 왜 합니까? 그럼 당을 왜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민심을 100% 반영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압니까? 민주당 뜻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국힘 당대표에 뽑는데 민주당 목소리 내는 사람이 뽑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 반박해 보시오. 야, 이거는 여러분요, 제2의 또 다른 국힘 내부의 카르텔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가 수구수구 따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김문수 배제하려다가 책임 당원들이 김문수를 어째는 세웠잖아요. 그거는 반듯한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이게 바로 기득권 쿠데타입니다. 정확히 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 이게 바로 국힘 기득권 집권 세력의 집권도 아니죠. 기득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당원들을 배제시키고, 그러면 당을 왜 만들어요?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 안철수, 이 제목 따르면 국힘당을 왜 만들어? 해체! 당원들이 당 대표 뽑지 않는다면 당을 왜 만들어? 이게 민주정당이야? 야,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는요, 두고 역사에 남습니다. 이거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평당원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 발상이란 자체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민심 100% 반영이라고요? 그 누구 때문에? 전환길 때문에. 야, 저는 정당 생활을 55년 만에 처음으로 6월 8일 날 제가 정당에 처음 가입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과 윤희숙을 국힘의 윤리위원회 회부되길 바랍니다. 국힘에 당은 당규가 있을 것입니다. 당은 다 거꾸로 전환기를 윤리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전국 전당대회를 민심 100% 반영하겠다는 것은 안철수와 윤희숙은 당 윤리위원회 회부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평당원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평당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가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조금 전에 떠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속보로 떠서 뉴스 전하는 중에 9시경 2025년 7월 21일 저녁 9시 즈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전이라 돼 있죠. 옥중 서신이 지금 나왔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서 시작해서 저는 평생을 국가를 위한 공무원, 검사로서 살아오다가 국가가 위기에 빠진 걸 알고 힘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정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는 탄핵 심판 과정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수많은 사법부가 자피장되고 공수처도 그렇고 서부지법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경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은 내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 감옥에 가 있는 군인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특검에 소환됐던 들어온 사령관까지 구속되는 걸 보고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의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는데 그 명령 따른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고 이런 것은 대통령으로서 차마 가슴 아프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충분히 얼마든지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대신에 명을 따랐던 군인들과 그 군인들은 전부 다 풀어주기를 바란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은 아닙니다. 힘든 것은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모스탄 대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친중 정권이 들어서서 현재 한미동맹 흔들리고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켜주시기를 믿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을 제일 먼저 지켜야 돼 누굽니까?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힘은 뭐라 그래서 국힘 지지율이 17.5% 아닙니까? 이런 17.5%에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당에 있는 그걸 주다 한덕수나 안철수나 또는 한동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재량기를 내쫓고 우리 평당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것이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의 마음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김용태 의원, 그리고 윤희수 혁신위원장, 그리고 송은석 원내대표님까지 이게 전한길의 말이 민심 아닙니까? 17.5%짜리 들고 지금 무슨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전한길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와라. 아스팔트처럼 다 왔어. 우리가 용광로처럼 녹였어. 우리 이재명과 싸우고 독재에 맞서자. 그리고 민주당과 맞싸우자. 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전한길을 지금 윤리위 회부해가지고 조사한다고요? 전한길도 품지 못하는 그런 당은요 없어지는 게 맞을 겁니다. 전한길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공당 아닙니까? 보수파를 지키려면. 이럴 때는 저도 솔직히 다시 한 번 더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고자 생각도 막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업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도 전한길이가 함께하는 사람들 최고위원 해서 국힘을 제대로 만들어서 누구랑 싸워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 만들어서 저렇게 괴롭히는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화가 안 나십니까? 진짜 참 이게 대한민국이 현실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저랬으면은 국힘 의원들까지도 또 한동훈의 사탕 발림 소리에 넘어가고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민주당이 원하는 목소리를 전한길이 내고 있습니까? 한동훈이 내고 있습니까? 윤석열 절연해라. 내란 세력이니까 끊어라. 전한길을 배제시켜라. 그게 민주당이고 한동훈 목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누가 간첩이고 누가 진정한 국힘의 보수주의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을 사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저런 한동훈 같은 세력들한테 또다시 여론 이용해서 하는 걸 가지고 그 손잡고 안철수가 또 손잡고 윤희수가 또 만나고 유승민이가 또 만나고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라 하더니만은 그러니까 국힘은 버려질 겁니다. 한 번도 말되지만 평당원 여러분
여러분 국힘당 가입하시라니까요. 해가지고 이럴 때 혁명을 일으켜 우리가 국힘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의 정당의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가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당대회를 하는데 전당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은 투표하지 말고 민심에 맡기랍니다. 여론에. 그 민주당 목소리 듣자는 거 아닙니까? 좌파 국민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대표 뽑자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시고 전환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전환기를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환기 혼자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한동훈하고 안철수와 윤희수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전환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전환길과 함께하는 전환길 뉴스의 구독자들, 전환길 지지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힘인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는 진짜 저는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한동훈 친한파들이 당대표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부 이재명 손잡고 민주당 손잡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다 무너집니다. 한미동맹 끝나게 될 거고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모산 대사가 선지자처럼 이번에 와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두 번째 지금 국힘에서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 하는 거 모습 보면 전환기를 다굴시켜서 지금 출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당.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지난 5월 17일 날 김용태가 출당시킨 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으로 해서 대선 불리하니까 나가라 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출당시킨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전환길도 또 출당시키고자 하면 전환길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제가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김계리 변호사도 당원 가입하려니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인가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김계리 변호사를 왜 막았습니까? 전환길은 늦게 알고 나니까 이제 또 출당시키겠다고요. 전환길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지금 국힘 안에는 전에 김성태 의원이라고 있어요. 김성태는 뇌물죄로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국힘에 가 있어요. 왜 그들은 안 쫓아냅니까? 범죄자도 있으면서 어떻게 오직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 공정 상식을 주장하는 전환길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전환길을 출당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국힘은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처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을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오늘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은 전환길을 이대로 놔두면 출당시킵니다.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힘은 자기들끼리 또 다 기득권 세력에 장악하겠다. 저는 이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힘 들어가서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 구독자가 16만 명.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힘은 오지 마라 했는데 국힘 김계리 변호사가 딱 일주일 한 열흘 만에 구독자가 16만 명이 됐다. 이게 민심이지 않습니까? 김계리 변호사 구독하는 사람 중에 김계리 변호사를 지지하는 사람, 김계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변호인단입니다.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인데 그 김계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좌파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심인 거예요. 16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몇 명 우리 구독자입니다. 실시간으로? 16,000명.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가면은 10만, 20만까지도, 30만까지도 우리 그 조회수가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온라인 가서 국민의힘 입당 원서 쓰면은요, 돈 안 들어갑니다. 이름, 주소, 실명 확인하고 난 뒤에 월 1,000원 없으면 제가 대준다 하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월 1,000원만 내도요, 책임당원이 돼가지고 당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힘을 우리가 바꿉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구독자 40만 명.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은요,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80만이고, 우리가 다 가입해서 한동훈을 우리가 출당시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훈을 출당시키자고요, 친한파들. 이거 민주당 불악지입니다. 그들은 절대 보수파가 아니에요. 이런 자가 어떻게 보수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입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가입해가지고 국힘에
올바른 정당으로 만들어 가자고. 제가 오늘 국힘 들어가서 나쁜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같은 이런 민주당 프락치,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에 찬성해버리고,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에 찬성했는 이런 자들과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이런 애들 우리가 출당시킵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힘 책임 당원이 80만이거든요. 우리 40만 구독자 들어가면은 국힘을 우리가 평당원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전환길에 이렇게 가입해서 전환길에 당대표 절대 안 합니다. 전환길이 아니라 전환길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국힘을 만들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이런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위해서 저는 지지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저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전환길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믿어줄 것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가 결국은 전환길이가 당대표하고 최고위 들어가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저는 은혜 일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5년 살면서 그렇게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스팔트 있을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일관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중에서 국힘의 당 정체성에 가장 맞고 보수주의 가치를 지킬 그런 사람 맞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한동훈 출당시키고자 하는 이런 진정한 지도자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반듯하게 세우고, 우리는 그걸 또 감시하고 평당원으로서 저는 끝까지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